여러분,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건 정말 조용한 소리예요. 휴대폰 화면에 뜬 메시지 두 줄이 내는 소리 말이에요. 저는 최은주입니다. 올해로 결혼 30년째 남편과 함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와 살고 있어요. 남편 박성호는 3년 전 퇴직하고 저도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이다 하며 이곳에 정착했죠. 매일 아침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물론 가끔 다툼도 있었죠. 성우가 화분 물 주는 걸 깜빡하거나 제가 설거지를 늦게 한다고 투덜거리거나. 하지만 그런 건 30년 부부에게는 일상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나이도 들었고 자식들도 다 독립했고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불륜? 바람? 그런 건 젊은 사람들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평소처럼 성우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소파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고 했어요. 남편 전화 받아주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요즘은 스팸 전화가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계속 울리더라고요.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서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문자 메시지였는데 발신자가 지영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누구지? 하고 생각하는 사이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날 고마웠어요. 다음에도 꼭 봐요. 단 두 줄이었어요. 하지만 그 두 줄이 제 30년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지영이 누구지? 무엇이 고마웠다는 거지? 다음에 뭘 본다는 거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이 말이에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런 느낌을 언제 받아봤나 싶었어요. 그때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어요. 성우가 곧 나올 거라는 뜻이었죠. 어떻게 해야 하지?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나? 근데 가장 무서웠던 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였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의심스러운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동안 성우가 늦게 들어온 날들, 혼자 나간다고 했던 날들,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자던 습관들,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전화 왔어? 성우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나왔을 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왔어. 거짓말이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큰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지만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배신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한번 시작되면 모든 걸 의심하게 되거든요. 평생 믿었던 사람도 30년 함께한 추억도 모든 게 가짜처럼 느껴져요. 그 메시지를 본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의심이라는 독이 제 안에서 퍼져나가면서 모든 일상을 오염시키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동안 남편에게 직접 묻지 못했어요.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신 바람 피우는 거야? 라고 대놓고 물을 수도 없고,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하지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성우의 모든 행동을, 표정을, 말투를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3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남편을 감시하게 될 줄이야. 그런데 이상한 변화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우가 외출하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갔는데 이제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나가더라고요. 어디가? 라고 물어보면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올게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대답하고 예전에는 정확히 말해줬거든요. 마트 갔다 올게, 은행 갔다 올게 이런 식으로요. 더 의심스러운 건 시간이었어요. 1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인데 두세 시간씩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렇게 늦어? 라고 물으면 길에서 아는 사람 만나서 하면서 얼버무리더라고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성우가 내일 동창 모임 있어서 늦을 거야라고 하는데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살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동창 모임이요? 갑자기요? 제가 물어봤더니 갑자기 연락 왔어 하면서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 확인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어색했어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지영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도. 다음날 성우가 나간 후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정원 일을 하거나 청소를 했을 텐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계속 시계만 보면서 언제 들어올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모임 어땠어? 물어봤더니 그냥 그랬어 하고 시큰둥하게 대답하고는 바로 샤워하러 들어가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오늘 뭘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이야기해 줬는데 저녁을 같이 먹어도 대화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TV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차가운 정적만 흘렀어요. 마치 남남처럼. 성우도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제가 자꾸 쳐다보고 질문하고 확인하려고 하니까 왜 자꾸 그래? 라고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얼버무렸는데 사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의심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때부터 저희는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성우는 더 자주 나갔고 저는 일부러 바쁜 척하면서 대화를 피했어요. 30년 부부가 이렇게 어색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밤에는 더 심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옆에 있는 남편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낯선 사람 같았거든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독인 것 같아요. 한번 시작되면 모든 걸 오염시켜요. 사랑도, 신뢰도, 심지어 추억까지도. 그동안 행복했던 기억들마저 의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저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예전에 밝고 긍정적인 은주가 아니라 의심 많고 예민한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며칠간의 침묵 끝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의심과 불안이 저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성우가 또 늦게 들어왔어요. 동네 한 바퀴 돌고 왔다면서. 하지만 3시간이나 걸려서 동네를 돌고 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제가 거실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성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마치 이 순간이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날 밤 화면을 캡처해둔 메시지 말이에요. 그날 고마웠어요. 다음에도 꼭 봐요. 이게 뭐예요? 성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대답해봐요. 제가 소리쳤어요. 지영이가 누구예요? 뭐가 고마웠다는 거예요? 아, 그게 성우가 더듬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거래처 동료야. 업무 관련해서 도움을 줬더니 인사차 보낸 거고. 거래처 동료요? 제가 비웃으며 물었어요. 당신 퇴직한 지 3년 됐는데 무슨 거래처가 있어요? 성우가 말을 못하고 있는 사이 저는 계속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거래처 동료가 다음에도 꼭 봐요라고 문자를 보내나요? 이게 정상적인 업무 관계 같아요? 은주야, 오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성우가 간신히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오해라고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럼 왜 요즘 들어 외출이 늘었어요? 왜 늦게 들어와요? 왜 저랑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성우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30년이에요, 30년. 제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30년 함께한 내가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쉽게 속일 수 있는 바보였다고요? 그런 게 아니야. 성우가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오려고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지금 그 사람이 절 만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럼 뭐예요? 제가 따져 물었어요. 정확히 설명해봐요. 지영이가 누구고, 언제 만났고, 뭘 도와줬는지. 하지만 성우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계속 오해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그 모호한 태도가 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모호하게 얘기하지 말고 명확히 해요. 제가 소리쳤어요. 만약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해요? 성우가 소파에 주저앉으면서 은주야, 제발. 하고 말했지만 그 말조차 설득력이 없었어요.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게 너무 뻔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이 남자가 정말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나 바보 같죠? 제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바람이라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성우가 처음으로 강하게 반박했어요. 하지만 그 반응 자체가 더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밤 저희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잤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이렇게 멀게 느껴질 수 있다니. 그날 밤 각방을 쓴 후 저희 집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마치 남남처럼. 아니, 남남보다도 더 어색한 사이가 되었죠. 가장 먼저 바뀐 건 저녁 시간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성우와 함께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곤 했는데 이제는 혼자 TV를 켜고 혼자 끄는 시간이 되었어요. 성우는 일부러 제가 TV 보는 시간을 피해서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거실에 있으면 방에 들어가고 제가 방에 있으면 거실로 나오고 마치 서로를 피하는 게임을 하는 것 같았어요. 주말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전에는 함께 산책도 하고 장도 보러 가고 가끔은 근처 카페에서 차도 마시곤 했는데 이제는 긴 침묵만 가득한 시간이 되었어요. 성우가 몇 번 말을 걸어보려고 했어요. 은주야, 산책이라도 할까? 오늘 날씨 좋은데 나가지 않을래? 하면서.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혼자 다녀오세요. 그런 제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었어요. 평생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하지만 어떻게 평상시처럼 행동할 수 있겠어요?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가장 힘든 건 아들 민수가 눈치챈다는 거였어요. 어느 주말에 갑자기 내려와서는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괜찮다. 성우와 저는 동시에 같은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민수 눈에는 뻔히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부모가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으니까.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분위기가. 민수가 계속 물어보자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별일 없어. 걱정 마 했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어색했는지. 민수가 돌아간 후 성우가 말했어요. 은주야, 아이 앞에서라도 좀.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성우는 계속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면서. 하지만 저에게는 그 말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한 번은 성우가 제 앞에 무릎을 꿇기까지 했어요. 은주야, 제발 믿어줘. 정말 오해야. 하면서. 하지만 저는 그런 글을 보면서 더 화가 났어요. 지금 와서 무릎 꿇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싸늘해졌어요.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고 잠자리도 따르고 마치 이혼한 부부가 어쩔 수 없이 한 집에서 사는 것 같았어요. 이웃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요즘 성호 씨 혼자 다니시네요? 은주 씨는 어디 아프세요? 이런 말들이 들려오더라고요. 30년 동안 금슬 좋기로 소문났던 부부였는데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밤이었어요. 각방을 쓰면서 혼자 누워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성우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 지영이라는 여자와 연락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떤 날은 성우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혹시 그 여자와 통화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이런 생활이 한 달째 계속되자 저는 정말 한계에 달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한 달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흐른 후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친구 미경이가 전화를 했어요. 은주야, 혹시 성호 씨 대학 동창 중에 지영이라는 사람 알아?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줄 알았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미경이가 말하더라고요. 아, 우리 남편이 성호 씨 동창이잖아. 동창회에서 들었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영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성호의 대학 동창이었고 최근에 남편을 암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성호가 몇 번 위로해주고 도움을 줬다는 것도 그 여자가 고마움의 표시로 문자를 보냈나 봐. 미경이가 덧붙였어요. 요즘 홀로 되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인사하시더라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 달 동안 저를 괴롭혔던 의심들이, 성호를 바람둥이로 몰았던 제 확신이 모두 오해였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문제는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성우에게 미경이한테 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지영이가 당신 동창이고 남편을 잃어서 힘들어한다면서요? 성우의 얼굴이 순간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 맞아. 내가 계속 말했잖아. 오해라고. 성우가 안도하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차가워졌어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왜 거래처 동료라는 거짓말을 했어요? 성우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내가 너무 화내서. 하지만 그 변명조차 설득력이 없었어요. 한 달이에요, 한 달.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 달 동안 저는 지옥에서 살았어요. 당신을 의심하고 저 자신을 의심하고. 미안해, 은주야. 정말 미안해. 성우가 사과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돌아서 있었어요. 나는 문자가 아니라 당신의 침묵에 무너졌어요.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왜 진실을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 순간 성우가 처음으로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바람 피우는 줄 알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요? 제가 울면서 말했어요. 매일 밤 혼자 울면서 30년이 거짓말이었나 생각했어요. 성우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정말 몰랐어. 내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줄 하고 말했어요. 소통이에요.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작은 일로 이렇게 될 줄이야.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했어요. 성우는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는지, 저는 왜 직접 묻지 않고 혼자 의심했는지. 결국 문제는 소통 부족이었어요.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마음을 열지 못했던 것이 모든 오해의 시작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추측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면 숨기지 말고 물어보세요. 억측하지 말고 대화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함이 때로는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거짓말은 더 큰 상처를 남긴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희 부부처럼 한 달간 지옥을 경험하지 마시고 작은 오해도 그때그때 풀어가시길 바라요. 사랑한다면 숨기지 마세요. 믿는다면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하세요. 그게 관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